안녕하세요, 청년농부 우일입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가고 일기예보 어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통 한 3가지 어플로 날씨를 매일 확인하거든요. 보니까 이번 주부터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포천이. 그래서 이번 여름 정말 덥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밭에서 일하다가 하우스 안에 온도를 보니까 4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10시쯤이었거든요. 10시쯤에 하우스 안의 온도도 43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고온기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제가 농사 지으면서 알게 된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추나무는 7, 8월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분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병충해도 정말 잡기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탄저병이 있습니다. 탄저병. 이 탄저병은 지금과 같은 고온 다습한 이 시기에 병이 걸리기 쉽고, 그리고 비가 잦을 때, 비가 잦고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이런 환경에서 탄저병이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은 무조건 바로 다음에 방제를 하는데, 좀 비가 좀 안 오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탄저병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과 똑같은 재배포에서, 작년과 같은 땅에서 올해도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탄저균이 땅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한 해를 더 버틴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땅에 튀면서 고추 열매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도 탄저균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고온 다습할 때 생기기 쉬운 병인데 월동까지 하면은 정말 잡기 어려우니까 걸리기 전부터, 비가 오기 전으로 자주 예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균 전문이병인데, 이 세균 전문이병은 이게 여름이어서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조심해야 될 병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 이 세균 전문이병은 땅에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료가 부족하거나 혹은 질소가 너무 많을 때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세균 전문이병은 치료약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료약제를 먼저 방제하신 다음에 토양에 부족한 유기물이나 비료를 채워서 주시면, 추비를 하시면 됩니다. 갈색 전문이병이라고 있어요. 갈색 전문이병. 이놈도 탄저병과 똑같이 고온 다습일 때 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좀 더 위험한 게 공기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색 전문이병도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약제도 있긴 하지만, 뭐 어떤 병이든 다 똑같이 걸리기 전부터 미리미리 방제를 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방제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벌레들은 뭐 총채, 진딧물, 나방, 참깨나 콩처럼 뭐 다른 작물이 있으면 노린재까지 붙을 텐데, 이것들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잘 잡아야 되는 게 총채벌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도 갔다 왔지만, 지금 포천이나 전라도나 고추나무가 이제 막 수확할 때가 되고, 또 위로 꽃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면은 자연스럽게 총채벌레가 더 많이 바글바글 거릴 거고, 이때 잘 잡지 못하면 칼라병이 걸리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가서 보니까 진짜 칼라병 걸린 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총채벌레. 특히나 7, 8월에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탄저병, 전문이병들, 총채벌레, 저는 이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 외에도 잡아야 될 병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수분 관리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하우스 안에 고추 물 어떻게 주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 하우스 안에 고추들이 좀 이렇게 크기 전까지는 4일에 한 번, 정식 후에는 한 4일에 한 번 줬고, 이제 점점 크면서 3일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틀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주고 있고, 물 주는 시간도 처음에 정식하고 나서는 한 1시간, 1시간 반 틀다가 점점 물 주는 시간도 늘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커가면서 물을 먹는 양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더 줘야 되고, 물을 어떻게 주는지는 이게 토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멀칭을 해서 고추를 심으셨겠지만 구멍을 하나 파가지고, 제가 만약에 오늘 물을 줬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나와서 멀칭 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흙이 어느 정도 젖어 있는지, 흙을 딱 집어서 이렇게 뭉쳐지면은 그거는 좀 토양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딱 뭉쳤다 펼쳤는데
뭉쳐지지 않고 모래가 이렇게 쑥 떨어지면은 토양의 수분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되고, 물을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시간도 오전에 좀 되도록이면은 한 요즘 같으면은 한 7, 8시쯤에 저는 7, 8시쯤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5시 한 반쯤에 해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는 7시, 8시쯤에 물을 주고 있고,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2시간 정도 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오전에 이 고추나무들이 광합성을 보통 오전에 마치기 때문에 오전에 물을 주고 이 흙을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오후에 흙이 마르도록 그렇게 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은 연면시비로 아무리 칼슘을 잘 줘도 석회 결핍, 그러니까 칼슘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은 잎도 시들시들해지고 나무 자체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고추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식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을 완전히 막 엄청 물을 되게 싫어하는 식물도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딱 적정한 수분 관리, 수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토양 수분 유지를. 만약에 한 3일에 한 5시간씩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요새같이 뜨거울 때에는 흙이 금방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토양의 수분이 거의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물을 또 흠뻑 줘버리면은 질소하고 가리의 흡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석회의 흡수량이 저해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갑자기 많이 줘도 석회 결핍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은데 물을 또 너무 조금씩 주면 안 되고, 점적 테이프로 했으면은 적어도 한 번 줄 때 1시간 이상은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추나무 자체에 수분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물을 쫙 빨아들이면은 고추 열매에 갑자기 들어간 수분으로 고추 열매가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날 뜨거워지면은 걔네가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열과라고 하는데, 고추 수확을 할 시기쯤부터 열과가 좀 많이 발생할 텐데 적절한 수분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수분 관리가 잘 되어서 고추나무 내에서 이렇게 수분이 왔다 갔다 잘 해야 연면시비를 주든 비료를 주든 고추 잘 자라라고 준 영양제, 그 영양소들이 이동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고온기에는 칼슘과 붕소 이것들이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날 텐데, 수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영양제를 암만 줘봤자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실 거고, 그리고 칼슘 붕소는 미리미리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소량씩이라도 희석 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꾸준히 자주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결핍 증상이 나타난 애들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위로 자라는 애들이 그나마 조금 또 깔끔하게 이쁜 고추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보이기 전부터 미리미리 영양도 잘 관리해 주시고, 칼슘과 붕소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제들도 결핍이 되지 않게 좀 미리미리 잘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줄 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 다 Y자로 했고 노지에 심은 애들도 Y자를 이제 섞어가지고 좀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숨통 안 트이게 꽉꽉 묶어서 줄 매신 분들은 또 한 8월, 7, 8월, 9월까지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숨통 막힌 그 안에서 자란 고추들이 좀 무르기가 잘 물러지더라고요. 볕을 맞으면서 자란 애들보다 더 잘 물러지고, 그리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은 그 안에서 막 썩어가지고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두 개씩 떨어지기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썩은 거에 날벌레들이 많이 막 꼬여요. 파리나 뭐 이제 날벌레들이 막 꼬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벌레들이 또 병원균이나 이런 막 바이러스를 다 옮겨요. 그래서 물러서 썩어 떨어진 게 있으면은 좀 최대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고추나무가 물러서, 고추 열매가 물러서 썩어 떨어지기 전에 가지를 넓게 벌어주고, 좀 이렇게 숨통 트이게, 나무들이 숨통 트이고 볕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하우스 고추를 올해 2번째, 2년째 농사 지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수분 관리가, 하우스 고추 수분 관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분 관리 실패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은 게 아쉬운데, 병이 걸린 건 아니었어요. 뭐 청고병이나 이런 역병 이런 걸린 게 아닌데, 이파리들이
이렇게 나무 흔들면은 막 후두두둑 떨어졌어요. 수분이 너무 없으니까 애들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파리가 후루룩 떨어졌어요. 예.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물을 꾸준히 잘 주고 있고, 지금 아까 온도 43도,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 43도일 때 보면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날 뜨거울 때 잎이 축 처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 주기적으로 잘 꾸준히 넣어주니까 굉장히 뜨거운 이 한낮에도 이파리가 처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모습이 좀 나무의 수분이 잘 유지가 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고온기에 뭐 하나 잘못하면은 나무가 완전 막 상태가 안 좋아지고 뽑아서 버려야 되고, 고추는 막 떨어지고, 그렇게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외에 고온기에 고추나무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이만저만 한두 가지가 아닐 테고, 고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물들도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아무쪼록 좀 고온기에 잘 관리를 하셔서 설이 내리기 전까지 아주 건강한 고추, 이쁜 고추 수확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온기에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장비들, 밀짚모자 필수고, 이거 선풍기 있으면 훨씬 좋고, 이제 막 팔토시 이런 거 얇은 거 시원한 거 장비들 착용하시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 10시 반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는 절대, 특히 하우스 안에서 일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하우스에서 일하시거나 노지에서 일하시더라도 일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시원한 곳에 가셔서 꼭 쉬면서 일하시고, 이렇게 고추 관리도 고추 관리고, 사람 건강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